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직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 법에 대해서 연이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요점은 군군신신 부부자자라는 논어의 가르침입니다. 즉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자식은 자식답게라는 말처럼 조직에서도 각자의 위치에 맞게 처신을 해나갈 때 스트레스가 덜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말단 직원은 굳이 자신이 결정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중요 판단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최고 경영자는 자신이 최종 판단해야 할 일에서 도망치려 할수록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말단도 최고 경영자도 아닌 중간 관리자 위치에서 겪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이들은 인체로 비유하면 머리도 손발도 아닌 딱 허리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판단 내린 것을 수족으로 실천에 옮기려면 결국 허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크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최고 경영자와 말단 실무진들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 역할이죠. 그런데 이 위치에 있는 3, 40대 직장인들이 스트레스 질환으로 내원하는 경우에는 허리가 아닌 머리나 손발이 되려는 착각 때문에 비롯됩니다. 실제 예를 한번 볼까요? 40대 초반인 직장인 B씨입니다. B씨는 온몸에 아토피가 심해서 내원했습니다. 아토피라고 하면 피부과 질환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스트레스와 굉장히 밀접한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아토피입니다. 특히 성인 아토피는 더욱 그렇죠. 이분이 왜 갑자기 아토피가 심해졌나 사연을 분석해 보니 직장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하도 열받아서 직장을 때려치고 다른 데로 옮길까도 고민 중입니다. 이분은 해외 기술 영업만 10년 이상 한 베테랑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회사가 공격적으로 사업 분야를 확장하는데 사장님이 베테랑인 B씨 자신의 판단을 무시하고 다른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B씨의 지금까지 실무 경험상으로는 그게 틀렸다라는 생각이 강한 거죠. B씨는 내 생각에는 1번 방식이 옳은데 왜 사장님은 자꾸 2번 방식으로 하려는지 모르겠다라며 스트레스를 받아온 겁니다. 2번 방식대로 하면 분명 실패할 것이 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차례 건의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B씨는 실무나 현장 사정도 모르는 것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한다면서 분개했습니다. 그런 분노가 결국 피부 아토피를 더욱 악화시킨 거죠. 지난주 소개한 말단 직원 A씨나 마찬가지로 중간 관리자인 B씨도 자신이 허리가 아닌 머리가 되어야 한다는 착각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럼 B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 오랜 기간 실무를 경험한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이 드는데 최고 경영자는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러워서 때려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하면서 고통 속에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사장님이 원하는 2번 안으로 가야 합니다. 그냥 흔쾌하게 가야 합니다. 최종 판단은 사장님 권한이죠. 물론 B씨 생각에는 자기 주장을 강력히 피력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가 중간 관리자인 B씨의 권한이자 의무인 겁니다. 그렇게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사장님이 2번 안을 선택했다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럴 만한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까지 꺾으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B씨는 중간 관리자인 자신이 추진해온 일련의 과정과 자기 판단을 그대로 보고하면 됩니다. 1번 안과 2번 안이 각각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걸 마치 식당 주인이 손님에게 메뉴판 보여주듯이 최고 경영자에게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허리 역할인 거죠. 식당 주인이 오늘은 짜장면이 재료도 신선하고 맛도 좋습니다 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얼큰한 게 좋아서 짬뽕으로 최종 선택을 한다면 어떨까요?
식당 주인은 자신의 판단을 손님이 무시했으니 기분이 나빠야 하는 걸까요? 그건 교만 아닐까요? 내 역할까지만 하고 최종 판단은 그럴 권한이 있는 당사자의 몫입니다. 물론 중간 관리자가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도 못했다면 그건 허리가 부실한 거죠. 하지만 각각의 장점과 리스크를 파악해서 전달하면 그건 허리 역할을 제대로 한 겁니다. 만약 나중에 일이 잘못되면요. 그게 B씨 책임입니까? B씨는 분명히 그 리스크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최종 경영자의 판단에 따른 것뿐입니다. 오히려 B씨의 입지나 주가는 더 오르겠죠. 걱정할 게 없습니다. 사장님의 해외 사업 투자가 잘못돼서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며 불면증이 생긴 지난주 소개한 말단 직원 A씨나 오늘 소개한 B씨는 모두 사상의학에서 말하는 소음인입니다. 즉 자신이 옳다라는 생각에 빠지면 그건 반드시 그대로만 실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죠. 그래서 자신의 현재 위치가 허리인지 수족인지를 곧잘 잊어버리게 되면서 갈등이 유발되는 겁니다. 결국 소음인들은 A, B, C의 사례에서 보듯이 내 오름에 대한 지나친 몰입이 화를 자초합니다. 그래서 이걸 자화를 끓인다라고 표현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갈등까지 스스로 끌어온 격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태어민 유형을 한번 볼까요? 태어민들은 소음인들처럼 옳고 그름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마찰을 빚는 유형은 아닙니다. 대신 과거를 잘 기억하는 유형이다 보니 중간 관리자가 되고 나서도 자신이 아직도 실무진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불안장애로 내원한 30대 여성 직장인인 C씨는 회사에만 있으면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그리고 내일 회사에 출근할 생각만 해도 이상하게 불안해집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자신이 맡은 일이 잘못되면 어쩌나 미리 걱정합니다. 뭘 그리 걱정하나 물어봤더니 팀장인 자신이 부하 직원들에게 일을 맡겨놓으면 계속 불안하다는 겁니다. 제 시간에 제대로 일을 못 해올까 봐서랍니다. 결국 상부의 보고는 자신이 해야 되는데 아래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못 해놓으면 자신도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마감 시간이 되기 한참 전에 부하 직원들의 일까지 세세히 다 돌봐줍니다. 참 좋은 상사인가요? 인간적으로만 보면 그렇죠. 하지만 훌륭한 조직원은 아닌 겁니다. C씨는 지금 자신이 상하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신이 마치 수족인 양 일일이 실무를 다 쫓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즉 부하 직원의 일과 책임까지 자신이 다 떠맡고 있는 거죠. 이것이 과부담을 초래하다 보니 자신이 책임질 일만 계속 더 늘어나는 거죠. 당연히 회사 가기가 겁나고 회사에 있어도 늘 불안해진 겁니다. C씨의 불안장애 치료는 부하 직원을 다루는 태도 변화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간 관리자란 최고 경영자의 오더가 내려오면 그 업무를 적절히 아래 실무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인 겁니다. 그걸 못 해오면 페널티를 줘서 수정하도록 하는 것이지 중간 관리자가 실무 일까지 혼자서 다 처리하라는 게 아니죠. 마감 시간보다 조금 전에 보고토록 해서 수정 사항이 있으면 다시 지시만 하는 거죠. 그런데 태어민이다 보니 자신이 전에 해봤던 일이라고 부하 직원들 일까지 일일이 같이 붙잡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당연히 일거리와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감 시간이 다가올수록 초조한 건 C씨 혼자일 뿐 부하 직원들은 별로 다급해하지도 않습니다. 왜일까요? 어차피 제대로 못해도 팀장인 C씨가 다 어떻게든 대신해 줄 텐데 라는 인식이 생겨버린 거죠. 엄마가 매일 책가방 대신 챙겨주는데 아이가 미리미리 책가방 챙길 이유가 없는 식이죠. 그래서 C씨는 이런 부하 직원들을 보면서 겉으로는 말도 못하고 속은 화가 나고 분노가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는 누가 자초한 것일까요? 바로 C씨 자신이죠. 팀원 중에서 일을 못 해오면 지적하고 야단을 쳐야죠. 그리고 다시 해오게 하고 C씨가 대신할 일이 아닌 거죠. B씨나 C씨의 예에서처럼 중간 관리자 직급도 결국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머리도 아니고 손발도 아닌 겁니다. 허리일 뿐인 거죠. 허리 역할을 맡은 B씨와 C씨는 각각 자신들이 머리와 손발인 줄 착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내가 아니면 안 돼라는 교만이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고 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조직에서는 눈치만 보면 안 됩니다. 무사한 일, 복지부동이 되겠죠. 하지만 눈치도 없으면 안 됩니다. 내 고집, 내 경험도 중요하지만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느끼는 눈치 또한 중요한 능력이 아닐까요? 눈치 본다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눈치 없이 자기 생각과 경험대로 자기 고집만 부리다 마찰을 빚거나 또 혼자 급한 속도를 내다가 먼저 지쳐나가 떨어지는 상황은 조직원 자신도 조직 전체의 입장에서도 좋을 게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선 소양인의 성정이 조직 생활에서는 가장 유리합니다. 한마디로 사무적이죠. 무턱대고 일부터 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내가 책임질 일인가, 아닌가, 이 일이 잘 되면 내 공으로 돌아올 일인가, 아니면 책임만 많고 생색은 안 나는 일인가, 그래서 피해버려야 하는 일인가. 소양인은 이런 외향적 시선이 강합니다. 유교적 성향이 강한 한국 정서에서는 어쩌면은 좀 얄밉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소민이나 태음인이 계약사회의 조직 생활에서 잘 적응하고 살아남으려면 어쩌면 소양인의 이러한 기질을 조금은 배울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소민은 내가 옳다 판단이 들면 때와 장소, 물불을 안 가리고 먼저 들이대고 봅니다. 반대로 자신이 틀렸다고 혼자 결론 내려버리면 위에서 시켜도 하지 않고 싫은 티를 팍팍 내게 됩니다. 때론 이런 몰입하는 기질이 한 분야에서 큰 성취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그런 성취는 한순간에 또 물거품이 되기도 하죠. 기껏 고생은 자신이 다 했는데 승진은 딴 사람이 차지하는 것이기죠. 태어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인정에 끌려 상대방 배려만 하다가 성과는 딴 사람이 챙겨가 버리는 식입니다. 믿거니 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은 결국 화병으로 이어지기 쉽죠. 조직 생활에 취약한 성정인, 태어민, 소민 이런 어민들은 결국 소양이처럼 자신의 위치를 전체적 시선에서 항상 판단하려는 그런 태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즉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도 중요하지만 외부의 객관적 시선 또한 느끼고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조직에서건 가정에서건 눈치만 보면 안 되겠지만 눈치는 있어야겠죠. 이상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